자, 192페이지 갈게요, 여러분들.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3번에 가면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라고 써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시행자가 정해진 겁니다. 그럼 시행자가 둘 중에 한 명이 정해졌겠죠? 행정청 아니면 비행정청.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실시계획. 밑줄 그어야죠. 예.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실시는 어려운 게 없어요, 별로. 일단 용어를 먼저 아시면 돼요. 자,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도로를 만약에 도시공개시설 중에서 도로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일단 도면이 들어가. 도면. 아니, 도면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면을 설계도서라 그래요. 설계도서. 예, 도서가 도면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자금 계획 들어가요. 자금. 돈 얼마 갖고 사업하겠다.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기간.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첨부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이런 게 첨부되는 거를 자,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실시계획 속에 얘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우리가 설계 도서라고 하면 도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앞으로 도서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도면이 있어야 도면 보고 사업할 거 아니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자금 계획 얼마 갖고 하겠다. 자, 그다음 몇 년 동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첨부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런 내용을 갖고 자, 사업을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 우리가 무슨 계획이라 해요, 여러분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요 실시계획은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세요. 자, 기업번 작성.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당연하다라고 하셔야 되고, 자, 실시계획에는 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 거기다 밑줄 좀 설명드린 거 나와요. 설계도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자금계획,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행기간 등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첨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니까 행정청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야 돼. 이게 인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박스는 보지 말고 니은번 가보세요. 시시의 인가에다 밑줄. 그러면 1단계로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1단계로 하는 게 실시계획을 뭐 하는 거고요? 작성. 한 계획에 대해서는 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의 동그라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데 이 인가를 못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는 대부분 다 인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문서 갖고 들어가면 다 인가를 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들어가서 들어가면 인가의 동그라미 치면 그 인가권자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볼게요.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세요. 아까 시행자, 지난 시간에 시행자 했을 때 자, 비행정청은 지정받은 자 맞죠? 예를 들어서 자, 국가기획과 관련되면 사업을 누가 하죠? 국가기획과 관련돼 있으면 국장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행자인 국장이 바쁘대요. 본인이 안 하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나 없나? 그럼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지정받은 자가 비행정청이잖아요. 그 자는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가서 인가받고, 나머지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 뺀 나머지 자는 전부 다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인가를 받으라는 얘기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국장한테 지정받았는데 국장한테 안 가면 삐지겠지.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만 국장한테 인가받는 거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의사 대도시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내려가서 자, 디귿번에 가시면 고시, 시시의 고시예요. 밑줄. 거기는 내용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이 내용 자체는 뭐 아주 중요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단계를 끌고 갈 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요 전 단계가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실시계획 작성 전 단계가 자, 누구를 정하는 단계죠? 예,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뭐 한다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그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시행자가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업 어떻게 하겠습니다.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이런 걸 첨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그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를 네 글자로 자, 실시계획이라 그래요. 이걸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럼 1단계로는 시행자가 작성해야 되고, 2단계로 작성하게 되면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인가 받으면 확정된 거잖아. 효력이 완성됐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시를 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식의 고시라 그래요, 우리가.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를 읽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시식에 대해서 자, 인가를 받아서 고시한 거죠, 고시. 마지막 단계인 고시가 지금 이루어진 거 맞죠? 그럼 고시가 되면 확정됐잖아. 그럼 이제 시행자는 시식을 보고 사업을 하면 돼요. 내려가시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보일 겁니다. 그 네 글자만 밑적으시면 돼요. 사업 시행. 자, 그래서 시식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사업 시행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 시행의 이름이 뭐죠, 지금? 무슨 사업 하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정해지는 단계가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식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업 계획서가 확정됐으니까 시식을 보고 사업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도시군계시설 사업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 다시 도시군계시설 사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도시군계시설 사업합니다 라고 할 때, 자,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설치하는데, 도로, 도시군계시설 사업 중에서 도로 설치하는데 이 도로 설치하는 거는 40km 정도 된대요. 너무 넓어. 그럼 시행자가 효율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야. 109, 209, 309로 나눠서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분할이라 그래, 분할.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단어가 기억번의 첫 번째 보이실 거예요, 밑에. 기억번의 분할 시행 보이시죠? 그럼 다른 거 손대지 마세요. 효율적하기 위해서 분할이라는 단어를 딱 읽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도시군계시설 사업인데요. 여러분, 도시군계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사익이에요? 공익은 분할을 허용할까 금지할까? 허용하죠. 공익을 규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할 나오면 무조건 공법 전체에서 있다로 끝나야 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건. 근데 분할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에도 또 나와요. 도시개발법도 나오고 다른 법도 나옵니다. 주택법도 나오고. 그러면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다 성립이 됩니다. 왜 우리는 사적 개발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법 배우는 거잖아, 지금. 공익사업 배우니까 허용한다. 그 두 글자씩 묶어서 분할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내려가서 무료 열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은번이에요. 자, 시행자가 지금 정해져 있죠. 자, 시행자가 여기다 도시군계시설 사업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이 토지가, 자, 도로 설치할 이 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도로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가서 이 토지를 살 거 아니야,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소를 간다는 얘기지. 등기소 가서, 자, 우리가 소유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관할 등기소에서 시행자가 서류를 보러 왔습니다, 소유자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돈을 안 받아요. 왜냐면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무료로 열람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그럼 거기 시행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대. 그럼 관할 행정청, 등기소 가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이의를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무료의 동그라미, 있다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요거는 그런 것들은 뭐 안 읽어드려도 여러분 읽으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행자가 도시군계시설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군계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공익사업을 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등기소 가서 서류를 띄웠어. 그럼 소유자 확인했죠. 자, 확인했더니 여긴 갑돌이가 소유자고 을순이가 소유자래요. 여긴 병돌이래요.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뭐 할까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분하고 협의하겠죠. 가서 얼마에 내가 살 테니까, 시행자가 얼마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협의를. 자, 예를 들면 10억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라고 제시했어요. 근데 시가는 12억이래요. 그럼 이 소유자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안 판다고 했다고, 이렇게 안 팔아. 이 사람도 안 파는데 그 가격에 못 팝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서류를 보냈는데 10억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라고 보냈는데 반송이 떨어지는 거야. 주소 거수가 불분명한 거 맞죠? 여기 거주하지 않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협의를 한 다음에 수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 시행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병들이한테 보낼 서류 있어요, 없어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관할법원에다 공시를 해. 그러면 14일만 딱 지나면 도달된 걸로 보는 거야.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히 이해되시죠? 그럼 시행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아, 있다예요.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있다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아, 공익사반한 시행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업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공익이 우선인 거예요, 사익보다. 그래서 공시에 송달에 가름해서 맨 끝에 줄에 송달에 가름해서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송달에 동그라미 치고 공시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걸 네 글자로 공시송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자, 공시송달까지 해서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소유자가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내려가서 대부분이 다 안 판다고 해요, 사실. 왜? 시가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 수용이 우리가 협의할 때 감정가격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냥 감정가격이 시가의 80% 정도밖에 안 돼, 일반적으로. 그럼 안 판다는 얘기야. 그 10억짜리인데 8억에 사겠다고 하는 거지, 지금. 안 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법관계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시행자가 내가 10억 갖고 올게요. 나한테 꼭 파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공법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 맞죠?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안 팔아요 하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수용이라 그래요, 수용. 내려가면 수용 보일 텐데 지금. 자, 거기다 별표해야지. 여기 이게 본질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료열람이라든가 무료열람, 분할시행이라든가 무료열람이라든가 공시송달은 다 알아. 한두 번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자, 대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본질이죠, 본질. 그러면 수용이라는 얘기는 갑돌이, 을순이, 병돌의 의사 상관없이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요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걸 우리가 수용권이라고 불러, 수용권. 그럼 수용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시행자한테 주는 거야. 시행자가 두 명 있죠. 둘 다 행사할 수 있어요. 행정청도 수용할 수 있고 비행정청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맨 앞에 시행자 보이시잖아요. 도시공개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써 있지. 시행자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 본시험 가면. 그러니까 여기 이 토지 중에서 자, 여기 선 그어 볼게요. 선 다른 색으로. 파란색 한번 그어 볼까 여기. 자, 여기 구간 도시공개시설 사업 할 구간이 이렇게 있어. 구간 안쪽에 있는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안쪽에 있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소유권 외의 권리면 소유권 외의 권리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돼요. 안쪽에 있는 토지. 근데 시험에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만들 때 안쪽에 있는 토지 등 이렇게 안 만들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한이라는 단어를 불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도시공개시설사에 필요한 토지 등이라고 불러요. 그럼 도시공개시설사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행자는 이 안쪽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용, 사용할 수 다 있어요. 아니, 수용할 수 있다고 끝내요. 수용이 되면 사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옆에 있는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 옆에 있는 토지. 자, 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법에서 인접한이라고 불러. 인접한 토지 등이라고 불러요. 일단 설명 듣고 보시면 돼. 자,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인접한 보이면 요거는 옆에 붙어 있는 토지 맞죠? 요거 수용할 수 있다면 X 하셔야 돼. 요거는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은 필요한 토지, 안쪽에 있는 토지 등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요 옆에 있는 붙어 있는 토지 있죠? 요거는 자, 공사를 해야 돼, 이 안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내 사유지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철조망 쳐놓으면 공사를 못 하잖아. 그래서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시 사용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인접한 토지는 시행자가 뭐만 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 없고 뭐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이라고 그래야 돼. 사업하는 기간 동안만 이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일시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여기서 키워드예요.
거기 보시면 자 거기 A번 보세요. A번. 자 수용 및 사용이라고 써 있죠.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필요한. 자 그럼 필요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필요한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사업구간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결론 필요한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이라는 단어 보이죠? 수용할 수 있다. 수용의 동그라미.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 자 하나 더. 자 내려가면 B번에 일시 사용 보이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공개시설의 동그라미 뭐요? 인접한 동그라미 쳐야지. 인접한. 자 그럼 인접한이라는 얘기는 요 옆에 붙어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한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지금 요 지문이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럴 때 네 글자 뭐만 할 수 있다? 일시사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내요 시험에. 그럼 X 하시란 말이에요. X. 수용은 못하고 자 일시적으로 사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수용의 범위가 필요한 토지 등까지만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는 수용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인접한 토지는 네 글자로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기실까요? 자 넘기시면 다음 장 가서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공사 끝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규정의 준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C번에 박스 바로 밑에.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보세요. 이 시행자가 지금요. 갑돌이, 을순이, 병도의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죠. 수용은 강제 취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수용권을 주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공사하기. 공익사업을 위해서. 근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는 이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거란 말이죠. 이걸 침익이라 그래. 침익. 이익이 침해되는 거야. 이익이. 그럴 때는 그냥 침익 뭐 이런 건 됐고 그냥 일단 제한받는 건 맞죠? 억지로 뺏기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무조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행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용하는 거예요. 보상금도 주는 겁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요 시행자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고 보상도 하느냐, 어떤 법이 준용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규정에 뭐라 그래요? 준용이라는 거야. 그때 새로운 법이 하나 나옵니다. 써볼게요. 좀 긴데 요 법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그 법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지금.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자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요. 굉장히 길죠, 그죠? 예. 자, 이 법을 그냥 풀어볼게요, 제가. 자, 무슨 사업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아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도시공개시설 사업 맞죠? 공익사업 맞나요? 자, 토지 등을 필요한 토지 등이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하죠. 자, 뭐 한대요 지금? 강제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법을 근거로 여기서 취득은 강제 취득의 준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용권 주겠다라는 얘기죠. 대신 수용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보상. 수용도 하고 보상도 하는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 수용이란 단어 보이죠? 그럼 무조건 따라 나오는 법이 요 법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무조건 따라 나와. 100% 다 나와요. 공법 전체에서. 요거 너무 기니까 우리 줄여서 여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공취법, 이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세 글자로 줄여서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집에 가서 연습 좀 해놓으세요. 공취법, 공취법 이렇게 하는 거야. 공취법. 자, 어떤 분은 공토법 그러기도 하는데 공취법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여기서 이 시행자가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자 필요한 토지,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때 법적인 근거가 뭐냐? 어떤 법을 준용하느냐?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줍니까? 그러면 요 법이 떠오르셔야 돼. 10번씩 읽으셔야 돼. 이때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취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취법. 요 법 많이 나와요 앞으로.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한 번 공부를 해놓으면 편하다는 얘기죠. 왜? 계속 써먹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치법을 근거로 해서 갑돌이, 을순이, 병도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도 준다. 보상도 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걸 규정의 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치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주면서 공사를 했어요. 자, 공사 끝났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공사 완료 파트로 가보실까요? 공사 완료. 공사 완료라고 써 있는데, 자, 기억번은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의미 없고, 자, 니은번의 밑줄 준공검사.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준공검사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행자가 공사를 끝냈죠, 지금. 자, 끝내면 시행자가 자, 시기를 보고 사업을 했나요, 지금? 다시요.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따라 사업했어요? 시시에 따라 사업했죠. 이 계획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끝내는지를 행정청 가서 검사받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준공검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사업 끝나고 맨 마지막 단계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딱 가서 봤더니 자, 시시계획에서 인간해준 대로 시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그럼 준공검사 증명서를 준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 준공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자, 마지막 받는 단계가 준공검사입니다. 자, 그럼 일반 국민은 공사 끝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공고해야죠. 거기다 밑줄 공사하려 공고라 그래 이거를. 자, 공사하려 공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돼. 근데 여기는 준공검사 단계랑 공사하려 공고 단계는 제목 정도만 보세요. 제목 정도만. 시험에 큰 논점이 돼서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끝나면 요거 받아요. 모든 사업은 다. 준공검사 받아요. 개발행위 할 때 또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공고하는 거죠. 공사 끝났다고 알리면 일반 국민이 가서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마지막 단계까지 끝나면 요게 도시공개시설 사업 끝났다라고 하셔야 돼. 다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절차를 기억을 하셔야 돼. 어떤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거꾸로 쭉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걸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몇 단계도 있죠? 2단계에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럼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2단계에 포함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2단계. 그래서 자, 내려가시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보일 거예요, 5번에. 찾으셨죠,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지금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요 도시공개시설이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죠? 몇 년 이후? 3년 이후에 하겠다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킨 거 맞죠? 3년 이후 언제예요? 모르죠, 저도.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결론 내리세요. 10년 동안 못한 경우가 있어요. 미집행되는 경우. 자, 20년 동안 사업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이게 장기 미집행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뭐 5년짜리, 6년짜리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딱 두 가지 경우의 수 나눠서 하셔야 돼. 장기자를 붙이면 10년 이상이 장기거든요. 그럼 거기 지금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 매수공고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10년짜리하고 20년짜리. 그러면 10년짜리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대? 10년 지날 때까지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 이것도 장기 미집행이고, 자, 몇 년 동안 사업 안 해도 20년. 자,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는 자, 매수 청구하고 연결돼 있고요. 보세요. 매수 청구. 요거가 연결돼 있고 큰 틀을 먼저 보셔야 돼. 자, 20년 동안 사업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실효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 두 개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작년 올해 30회 때 나온 거야. 아주 쉽게 나왔어요. 20년 플러스 다음 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실효. 실효 나왔으니까 다음 날 있어야 되겠지.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청구 올해 나오면 여기 나오겠지. 매수청구. 자, 매수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런 얘기. 매수청구가 내 토지를 팔 테니까 사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청구예요. 자,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자, 미집행 기간을 먼저 정리하세요. 자, 여기 도시공개기술로 결정 고시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자, 결정하고 고시했어요. 결정 고시하고 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대. 그럴 수 있거든. 2단계니까 지금 뭐 10년 동안 못 할 수도 있고 15년 동안 못 할 수 있고 7년 동안 못 할 수도 있고 20년 동안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워낙 많으니까. 그럼 10년을 잡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7년 8년 이런 거 필요 없고 10년 미집행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목 배우셨나요? 지목? 지목 배우셨죠? 거기에 지목이 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대. 자, 그럼 지목이 되면 원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도시공개기술로 결정된 부지는 건축물을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여기 도로 설치하겠다고 결정 부지된 지역은 건물 못 짓게 하지. 그럼 이 사람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건물을 못 짓는 거야, 10년 동안. 그럼 재산권을 다른 사람보다, 지목이 대가 아닌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매수청구를 주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소유자예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동그라미에 쳐놔야 돼. 자, 몇 년 동안 사반하고 10년. 그리고 플러스예요. 지목이 뭐인 토지? 대에다 동그라미. 자, 그럼 지금 설명은 배경식은 설명드렸고, 자 보시면 자 읽어드릴게요. 매수청구권자. 자, 도시공개기술에 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동그라미. 자, 10년 이내에 도시공개시설 설치가 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인 토지죠? 대.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달고.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지목이 대일 때만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 매수 의무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거기 지목이 대인 토지 옆에 보세요. 가로 열고 있는 겁니다. 건축물 및 정청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해 동그라미. 매수 청구는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정착물이 있다면 정착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넓게 보세요. 넓게.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플러스 정착물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보세요. 매수 청구를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지금?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소유자죠. 자, 일단 미집행 기간은 몇 년이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자,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해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대방을 매수 의무자라고 해요. 자, 2번 내려가 보세요. 매수 의무자 보이시죠? 자, 그럼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매수 청구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쭉 큰 틀로 보세요.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매수 청구도 결국은 도시군관리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입안하는 대상이 몇 군데예요? 6군데면 몇 명이에요? 그럼 6명 나오잖아, 거기 지금. 그 6명은 다 나와, 모든 거에. 왜냐면 저기 6군데부터 관할구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관할구장들이 모두 다 하는 거야, 원칙이. 원칙에 다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거야, 사실. 그걸 하나씩 외우려면 못 외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매수 의무자 중에 첫 번째가 6명, 밑줄. 자, 여기 찾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회사 시장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자한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스 안에 보세요. 1번 뭐라고 써 있죠? 자,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자, 여기는 소유자는 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두 번째 매수 의무자. 자, 세 번째가 밑에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예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설치를 누가 해라 라고 의무를 따로 정해졌다면 그자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예요. 그럼 우리가 자, 거기 보시면 이걸 묶어야 됩니다. 2명의 형태가 아니라 3명의 형태입니다, 지금. 왜냐면 맨 그 박스 위에 일단 몇 명이 있어요. 6명을 먼저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2명을 더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을, 여기 있는 자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매수 의무자라고 하시면 돼.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구장 6명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하나 더. 자,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자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매수 의무자. 자, 그러면 상대방 당사자가 정해졌나요, 지금? 아니, 누가 누구한테가 정해졌잖아, 지금. 자, 10년 동안 사업 시행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여기는 3명 중에 1명한테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관할의장 6명이나 시행자나 설치 의무자 또는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 매수청구 했대, 여기. 그럼 다음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매수 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매수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걸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제목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6개월이에요. 6개월, 그 형광색 밑줄.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수 여부의 결정이라고 써있고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매수 의무자가 매수 거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자, 소유자와 관할의장 6명에게 알려야 된다. 한번 끊어요.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 2년 이내에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2년도 형광색 밑줄. 자,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숫자는 무한반복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6개월은 일단 뭘 결정하는 거죠? 예,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고. 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해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매수 절차. 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다 밑줄. 네, 매수 가격. 자, 매수 가격은 일종의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돼. 이 사람이 지금 토지를 나는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내 토지 사주세라고 주장하는 거 맞죠?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많이 받은 거 10년 동안. 그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매수 청구를 주는 거거든. 그럼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지난 시간에 정리한 무슨 법이 또 나와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공치법. 여기에 보면은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자, 매수 가격 등에 관해서는 매수 가격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어떤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세 글자 동그라미 치시죠. 공취법 준용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도 이해가 일단 선행적으로 된 다음에 외우는 거거든요. 당연히 일단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금의 일종이잖아 지금. 이 사람이 나 도저히 토지 못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취법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공취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용할 때 무조건 나와. 수용할 때. 공취법 준용. 그 다음에 보상에 관해서 적용이 될 때 공취법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매수 청구도 일종의 보상의 일종이니까 매수 가격은 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취법을 준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내려가서 4번 한번 가보세요. 자, 도시공개시설 채권 제목에다 밑줄. 자, 채권이 공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여기 매수 의무자가 보세요.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알려줬어, 소유자한테. 그럼 2년 이내에 매수하는 거 맞죠? 그때 매수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니야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나왔다. 5천만 원을 뭘로 주느냐 이런 얘기야. 자, 5천만 원 나오면 현금이잖아 이게. 다시 말하면 머니거든 이게 머니. 여러분 머니 나오면 공법은 무조건 현금의 원칙이. 공식이에요 공식. 따라서 매수대금도 원칙은 현금 주고 하는 거. 5천만 원 다 현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대금이 만약에 5천만 원 나오면 5천만 원을 전부 다 뭘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매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소유자가 나는 현금이 너무 많대. 그럴 수 있죠. 나는 채권을 원한다. 라고 하면 채권을 줍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 매수대금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그 제목처럼 자, 여기잖아요, 여기. 무슨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보시면 원칙은 현금이라고 써 있고 다만부터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거기 형광색 밑줄. 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 채권을 도시공개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자, 매수 의무자가 자, 관할의장 6명도 있고 만나보세요.
매수 의무자에는 관할회장 6명도 있고 시행자도 있나요 지금? 또 누가 있어요? 자, 설치무자나 관리무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자체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도 있지. 그냥 발행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자체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자, 첫 번째 요 채권의 발행 요건은 그래서 형광색 밑줄 그시라는 거지. 자, 매수임자가 누구일 때요?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발행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매수임자가 현재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플러스를 하세요. 그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 기업과 니은이 있죠. 그 기업과 니은은 또는이야.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하나만 들어가면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 소유가 뭐 하는 경우요? 원하는 경우. 그럼 원한다는 얘기는 뭘 원한다는 얘기죠? 아, 채권을 원하는 거야. 본인이 나 채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첫 번째 요건.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밑줄만 걸으시면 돼. 첫 번째는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요? 아, 원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채권 이런 얘기예요.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하나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시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원한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옳은 지문이죠.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자, 또는 자,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근데 부재부동산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못 내. 거기 하나만 찍어서 해. 비업무용 토지. 그러니까 형광색 밑줄이라는 얘기죠. 자, 비업무용 토지에 매수된 토지가 그 여러분 비업무용이면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토지예요. 투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재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리가. 그러면 매수용으로 바꿔봤더니 비업무용이래요. 이때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지문에 이 비업무용은 자, 본 시험 가서 안 바꾸니까 이 지문이 떴어요. 자, 그럼 매수 청구된 토지가 무슨 토지다? 비업무용 토지다. 라고 할 때는 이 차이가 뭐냐면 아까 소유자가 원하면 전부 다 채권 발행할 수 있었죠.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자, 비업무용 토지 매수 청구된 금액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점이 형광색 밑줄이에요. 3천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지금?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모든 금액이에요?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건 비업무용 토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매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았는데 현재 매수무자가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매수 청구를 바꿔봤더니 요 토지인 거예요. 요 토지. 해당 토지가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토지지. 투기 냄새가 나는 거지. 근데 매수대금을 계산해봤더니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채권 발행 못해요. 자,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3천만 원 초과해야 돼. 그러면 자,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그럼 여러분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초과 맞나요? 맞죠? 그러면 요때는 조심할 게 뭐냐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 초과는 2천만 원만 채권주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3천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거기다 미치고 나요.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액 채권 주는 게 아니에요. 3천만 원까지는 일단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거기서 별표 놔야죠. 니은번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매수청구는 거의 다 마치고 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자, 매수문제가 지자체로서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자, 비업무용 토지다. 그리고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채권 발행했대요. 그럼 채권을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해서 돌려주는 기간이 필요하지. 내려가면 상환 기간 보이실 거예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상환 기간 나오죠? 이거는 밑줄 10년 이내. 자,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슬러시하고 끊어버려. 뒤에 읽지 말고. 10년 이내로 한다고 끊어버리면 돼. 자, 왜냐면 구체적인 기간 자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은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10년 이내로 정리하고 내려가시면 돼요. 단순 정리. 자, 그리고 5번 내려갑니다. 5번 내려가시면 매수 거부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매수 거부. 자, 또는 지연.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지금 도시공개시설 부지입니다. 자, 10년 동안 사업 안 했대요.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자는 관할구장 6명에게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고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고 설치무자나 관리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설치무자나 관리무자에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한 거예요. 그럼 이 매수무자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매수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건 매수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뭘 주고 매수하느냐? 원칙은 현금이고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걸 배운 겁니다. 그럼 이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매수 거부. 아예 처음부터 우리 예산 없으니까 매수 못합니다. 라고 노 해버린 거예요. 노. 안 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느냐? 이 토지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지. 근데 요걸 보세요. 지목이 뭐예요? 되면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다시 말해 허가 내줘요. 거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냐 이걸 물어. 훈시험 가면.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보면은 자 1, 2, 3, 4 보이시죠? 그 4가지 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허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위에 보면 위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매수를 거부하거나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았을 때 지연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 다음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자, 1, 2, 3번 묶으세요. 1, 2, 3번.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1번, 2번, 3번 묶으시면 일단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이 뭐냐? 건축물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물은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외우세요. 그거를 정리. 그러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가능하다는 얘기 1번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만. 그것도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러면 매수 거부했을 때 여기는 소유자가 관할구장 6명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 3층짜리 단독주택 지을 건데 허가 내주세요. 그럼 허가 내준다는 얘기야. 왜 법으로 허용하는 거잖아 지금.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4층짜리 짓겠습니다는 허가 내줘 안 내줘? 이건 건축 못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다 건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층수 제한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몇 층이야? 3층이야.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야.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슈퍼 같은 걸 말해요. 우리 주택가 가까이 지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요는 건축과 가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와서 봐야 돼요. 자, 주택가에 가까이 지으면 1종, 좀 멀리 떨어지어라면 2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3번에 가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이따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점심 드시죠? 그 일반 음식점 같은데 그런 데가 2종 근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냄새나니까 좀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근린생활시설은 2개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도 있고 몇 종도 있다? 2종. 근데 전부 다 층수를 몇 층이야? 3층이라고 해야 된다. 뭐 예외 조항까지 가지 말고 지금 일단 프레임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독주택 3층 이하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자,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다. 허가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3층의 2종 근린생활시설도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니 공통점은 이거 몇 층? 3층 이하만 된다. 요거를 먼저 잡으시라고요. 4층짜리 짓는다 그러면 불허가처분 나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3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잡고 붙여야 하나씩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서. 마지막 4번이 공작물입니다.
여러분 건축물 들어오면 공작물 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4번에 가면 공작물 물어오면 무조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가 가능하죠 지금? 4가지 되는 거예요. 이건 허가를 자 매수를 거부했을 때 소유자가 지목이 돼인 토지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입니다. 4가지가 가능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프레임을 잡아야 돼요. 그 중에 1번, 2번, 3번은 건축물입니다. 층수 제한하는 거예요. 건물이니까. 전부 다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1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다.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다. 물론 2종은 예조항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보이시죠? 가로에 있는 거. 자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 옆에 보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라고 써있죠. 요 4개는 설치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나중에 묶어서 해도 돼요. 일단 프레임을 잡으셔야 돼. 자 여기까지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몇 층 이하요? 3층 이하. 3개의 건물이 가능하고 공작물은 무조건 다 된다고 대답하셔야 돼. 공작물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층수가 나오질 않아. 공작물 물어오면 건축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6번 가시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보세요. 10년짜리 끝난 거예요. 10년짜리. 자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4글자 끝난 거야. 4글자. 해당 토지에 대해서 매수형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몇 년짜리 남았어요? 20년짜리 실효 나오잖아. 실효. 아주 쉬운 거. 그럼 여기서 도시계획수로 결정고시가 됐는데 20년 동안 사업 안 했대. 20년. 20년 지날 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안 했다. 강산 2번 번을 동안 안 한 거 맞죠? 그러면 실효가 돼요.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음 날. 그래서 다른 거 손대지 말고 20년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도시군계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시설에 대해서 자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에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효력을 잃는다. 밑줄. 여러분 효력을 잃는다가 2글자로 뭐죠? 그 제목처럼 실효입니다. 그러면 실효는 무조건 어떤 글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음 날. 다음 날을 빼고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20년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실효 하고 끝내시면 돼요. 결국은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 20년 동안 안 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시점이 20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없어진다. 여기까지. 자 이게 도시군계시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3번에 있는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서 1단계 2단계 다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2개 본 거고요. 자 그럼 요 내용이 3번에 있는 내용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요 끝났으면 4번 5번 내려서 보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4번 5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